선생님, 저 이번 건강검진에서 혈압도 정상이고 다 괜찮다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고도 개운하지 않은 적 있으세요? 몸은 자꾸 가라앉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자고 일어나도 나른한 느낌. 우리는 흔히 이걸 두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계적인 심장 명의는 단호하게 말해요. 건강한 몸은 절대 나른함이나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활력이 없다는 것, 쉬어도 피곤하다는 것.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몸속, 특히 생명선인 혈관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암이나 치매를 가장 무서워하지만요. 실제로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병은 바로 심혈관 질환이에요.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웃으며 골프를 치던 친구가 오늘 아침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무려 2만 건이 넘는 심장 수술을 집도한 세계적인 심장외과 권위자 미나미 가츠토모 선생님의 심장, 혈관, 혈압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저자는 30년간 독일과 일본의 대학병원 최전선에서 심장이 멈추기 직전인 환자들을 수없이 살려냈어요. 그가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며 깨달은 진실은 하나예요. 혈관이 늙으면 온몸이 늙는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은 단순히 혈압약을 먹는 것을 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 몸속 시한폭탄을 미리 발견하고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명의의 30년 노하우가 담긴 혈관 관리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건강검진의 배신, 그리고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도대체 내 혈관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매년 건강검진 받으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하세요. 하지만 저자는 건강검진 결과표만 믿지 말라고 경고해요. 검진 결과에 이상 소견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요. 여러분이 매일 나른함과 피로를 느낀다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미 병이 시작되고 있다는 전조 증상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혈압이에요. 60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은 고혈압이래요. 그런데 고혈압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바로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혈압이 180까지 치솟아도 머리가 좀 띵한 것 말고는 별다른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 괜찮은데? 하면서 일상생활을 다 하시거든요.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혈관이 괜찮은 건 절대 아니에요. 높은 혈압은 마치 거센 물살이 둑을 때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혈관 내벽을 공격해요. 혈관 안쪽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을 덧발라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수도 파이프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어서 물이 쫄쫄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혈관이 좁아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가야 할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멍하고 손발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한 거예요. 이걸 단순히 늙어서 그래 라고 방치하면요. 어느 순간 혈관이 꽉 막히거나 터져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집에서 재는 혈압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혈압 재면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많으시죠? 의사 가운만 보면 긴장해서 혈압이 오르는 백의 고혈압이에요. 반대로요.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집에만 오면 혈압이 오르는 가면 고혈압도 있어요. 사실 이게 더 위험해요. 병원 수치만 믿고 난 정상이네 하고 방심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 말해요. 의사가 1년에 한두 번 재는 혈압보다 환자가 집에서 매일 재는 혈압이 치료의 핵심이다. 오늘부터 집에 혈압계 하나씩 두시고 꼭 측정해 보세요. 원칙은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한 번,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번. 이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재야 해요. TV 보면서 재거나 급하게 재면 안 돼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2에서 3분 정도 심호흡하고 재세요. 가정 혈압 기준으로 수축기 최고 135 이완기, 최저 85 이상이라면 고혈압을 의심해야 해요. 140이 넘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집에서 쟀는데 135가 넘는다면 혈관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관 상태를 매일 숫자로 확인하는 것. 이것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에요. 막히거나 터지거나 혈관이 보내는 최후 통첩. 혈관 질환이 우리 몸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혈관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막히는 것과 터지는 것이에요. 먼저 터지는 것부터 볼까요? 혹시 동맥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혈관벽이 약해지면 높은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이걸 동맥류라고 하는데요. 이게 뱃속 대동맥에 생기면 복부 대동맥류, 뇌혈관에 생기면 뇌동맥류가 돼요. 정말 무서운 건요. 이 풍선이 터지기 직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간혹 자려고 똑바로 누웠을 때 배에서 심장처럼 펄떡펄떡 뛰는 덩어리가 만져진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느껴진다면 혹이 상당히 커진 상태예요.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할 확률이 80%가 넘어요. 운 좋게 병원에 가도 살아날 확률은 극히 낮고요. 그래서 저자는 강력하게 권고해요. 45세가 넘으면 3년에 한 번은 반드시 심장과 혈관 정밀 검사를 받아라. 우리가 타는 자동차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 심장 엔진은 왜 검사하지 않으세요? 일반적인 직장인 건강검진이나 국가검진에는 심장 초음파나 CT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건강하니까 라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내 뱃속이나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CT나 초음파로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요. 이건 정말 생명을 지키는 투자예요. 다음은 막히는 것이에요. 이게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이 돼요. 그런데 뇌졸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요. 이걸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정식 이름은 일과성 뇌어혈 발작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걷다가 갑자기 한쪽으로 비틀거린 적이 있다. 식사하다가 젓가락을 툭 떨어뜨렸다. 말이 갑자기 어눌하게 나왔다가 몇 분 뒤에 괜찮아졌다. 혹시 있으세요? 아, 피곤해서 잠깐 그랬나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요. 정말 큰일 날 뻔하신 거예요. 이건 혈전이 뇌혈관을 막았다가 잠시 뚫린 상황으로요. 며칠 내로 진짜 뇌졸중이 쓰나미처럼 덮쳐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예요.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해요. 괜찮아졌는데 뭐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마지막 경고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의 다리를 잘 살펴보세요.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쉬어야 하고요. 쉬면 좀 괜찮아지세요? 이걸 척추관 협착증인 줄 알고 허리 치료만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다리 혈관이 막힌 폐쇄성 동맥경화증일 수 있어요. 저자는 말해요. 혈관병은 전신병이다. 다리 혈관이 동맥경화로 막혔다면요. 심장이나 뇌 혈관도 이미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다리가 보내는 통증,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명의가 제안하는 혈관 회춘 솔루션 3가지. 너무 무서운 이야기만 했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요. 미나미 가츠토모 선생님은 약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생활 습관이다라고 수십 번 강조하세요. 약은 당장 혈압 수치를 떨어뜨려 줄 순 있지만요. 병의 근본 원인인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고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여기 명의가 제안하는 혈관을 20년 젊게 되돌리는 기적의 습관 3가지가 있어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소금과의 전쟁을 선포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국물 요리, 젓갈, 김치를 좋아해서 나트륨 섭취량이 엄청나요. 소금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에요. 저자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즉 작은 티스푼 하나 분량으로 줄이라고 해요. 에이, 맛없어서 어떻게 먹어? 하실 텐데요. 딱 3주만 버텨보세요. 우리 혀의 미각 세포가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주래요. 3주 동안만 이렇게 해보세요. 국은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남기세요. 밥 반찬으로 젓갈 대신 다른 반찬 드세요. 소스에 푹 담그지 말고 살짝 찍어 드세요. 3주 뒤에는요, 짠 음식을 먹으면 어우, 짜서 못 먹겠어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돼요. 입맛이 바뀌면 혈압은 알아서 떨어져요.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이야 했는데요. 지금은 외식하면 오히려 너무 짜서 힘들더라고요. 둘째, 체중계와 친해지세요. 살이 찌면 지방이 혈관을 짓눌러요. 특히 뱃살, 내장 지방은 혈관을 염증투성이로 만들어요. 저자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체중을 1kg만 줄여도 혈압이 떨어진다. 즉, 5kg만 빼도 혈압약 하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거창한 헬스장 등록하실 필요 없어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걷기면 충분해요. 어느 정도냐면요. 옆 사람과 대화하기 약간 힘들 정도예요. 숨이 헉헉 찰 정도로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너무 천천히 걸으면 효과가 없어요. 약간 빠르게 팔을 흔들면서요. 유산소 운동은 혈관을 확장하고 탄력 있게 만드는 최고의 영양제예요. 저는 요즘 아침 산책할 때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빠르게 걸어요. 그러면 30분이 금방 가더라고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것, 자율신경을 다스리세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혈압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내거나 긴장하거나 빨리빨리 서두르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흥분해요. 그러면 혈관이 꽉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아요. 반대로요.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고 감동을 받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부드럽게 풀려요. 저자는 말해요. 천천히 그리고 감동하는 삶을 살아라. 평소에 성격 급하신 분들, 의식적으로 말도 천천히, 걸음도 천천히, 밥 먹는 것도 천천히 해보세요.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듣고요. 멋진 풍경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자주 느끼세요. 와, 꽃이 참 예쁘네. 오늘 날씨 참 좋다.
이런 작은 감탄과 감동이 굳어진 여러분의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는 최고의 치료제예요. 그리고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 아시죠? 담배 한 대 피울 때마다 혈압이 팍팍 올라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수축된 혈관이 다시 돌아오는데 한참 걸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 몸의 CEO는 바로 나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딱 3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첫째, 피곤함은 혈관이 보내는 구조 신호예요. 병원 혈압만 믿지 말고요. 가정 혈압을 매일 체크해서 내 혈관 상태를 파악하세요. 둘째, 45세 이상이라면 3년에 한 번은 반드시 CT나 초음파로 심장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시한폭탄은 증상이 없어요. 셋째, 짠 음식 줄이고 뱃살 빼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천천히 사는 것이 혈관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지만요. 그 약을 먹고 생활을 바꾸는 건 의사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몸을 가장 잘 알고 매일매일 관리할 수 있는 진짜 주치의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늦은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자는 건강해지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고 단언해요. 70세라도 오늘부터 관리하면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오늘 점심 국물을 남기는 작은 습관. 저녁에 동네 한 바퀴 걷는 그 실천이 모여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해요. 오늘부터 실천 체크리스트.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혈압 재기, 3주 동안 국물 남기기, 젓갈 안 먹기,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걷기. 작은 것에 감동하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요. 주변에 혈압 때문에 걱정하시는 친구분들,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건강한 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